그 환자분들이 제일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스테로이드를 과용하게 쓰면 안 좋은데, 스테로이드에서 굉장히 조금 필요 이상으로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 알러지 비염에서 그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첫 번째로 권하는 거는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예요. 그걸 제일 먼저 권해요. 아주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처음부터.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국소적으로 쓰는 스프레이는 그 체내 흡수가 1%가 안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써도 체내 흡수가 거의 안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그리고 알러지 비염 환자들은 거의 평생 이제 이걸로 힘들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먹는 약을 경부적으로 복용을 해서 혈액에 다 포함돼서 코로 가는 것보다는 스프레이를 국소적으로 쓰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그 안에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안 쓰는 건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이 스프레이를 쓰지 말라는 종류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건 오히려 그 스테로이드 종류가 아니라 비충혈 완화제가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 코 막힐 때 쓰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코 점막을 급격하게 수축시켜서 코가 뚫리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칫 10일 이상, 뭐 2주 이상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 오히려 코 점막이 나중엔 더 부어요. 더 팽창해서 오히려 약물성 비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 그 약국에서 본인이 불편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쓰는 스프레이는, 의사 처방 없이 쓰는 스프레이는 오히려 코 점막 상태를 더 비호해서 더 코막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처방하는 그런 스프레이는 보통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스프레이인데, 사실 이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써도. 네. 그거는 좀 환자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배출되죠. 다 배출되죠. 사실은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저희 이비인후과 질환 말고도 다른 질환에서 훨씬 더 장기적으로 쓰거든요. 어떤 사실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그 몸 안에서 신체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의 일부예요. 사실 일부인데 너무 장기적으로 쓰면 그 몸 안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스테로이드를 축적된다고 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이나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국소적으로 쓰는 스테로이드, 점막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체내 흡수율이 거의 0. 몇 %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 장기적으로 써도 아주 소아에서도 뭐 1년 이상 이렇게 쓰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이 막 허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실 먹는 약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스테로이드의 내성은 그 먹는 약에 대한 내성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천식 환자들 있잖아요. 천식 환자들에서 흡입기 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물론 급성 증상이 있을 때 그 기관지가 갑자기 확 수축해서 기관지를 풀어야 되는 약들은 그 기관지 확장제가 따로 있고요. 근데 그 천식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조절하는 약은 사실은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예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항염증 효과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소적인 작용에 거기서 쓰면은 항염증 작용을 완화시켜가지고 그 호흡기 점막이 리모델링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천식 환자도 스테로이드를 계속 흡입하는 걸 쓰는 거를 전문가들이 권하죠. 그거 봐서도 그 스테로이드에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국소적인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대신 이제 잘 쓰셔야 되겠죠. 이제 그 천식 환자 같은 경우 흡입기를 하고 입을 잘 헹궈낸다든지, 뭐 코 스프레이를 쓰고 좀 걱정되시면 이제 입에 있는 거는 좀 뱉어내시고 헹궈내시면 큰 문제 없이, 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비충혈 완화제 성분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코가 뻥 뚫리고 시원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코 막혀서 막 뒤척이다 그거 몇 번 뿌리고 코가 뻥 뚫리니까 아주 만족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쓰면 코 점막이 더 비후가 돼서 그거 없이는 이제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비점막 수축제를 써가지고 약물성 비염이 생겨서 수술하시러 오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사실. 보통적으로 1회에서 2회 정도 추천해 드리고요. 사실 먹는 약을 하나 먹고 2개 먹는 거는 좀 용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스프레이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1회 내지 2회, 심할 때는 2회,
그리고 이게 스프레이가 그 안에 이제 그 입구에 뭐가 막혀 있으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쓰는 거는 크게 뭐 한 번, 두 번 정도로 추천하고 아침, 저녁 정도 심할 때는 뭐 심하지 않고 유지보법일 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쓰죠.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뿌린 다음에 바로 코가 점막이 수축되는 그런 약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하루에 뿌렸을 때, 펌프했을 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가 적당하고 세네 번 쓴다고 더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환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를 구조적으로 보면 앞에는 좁고 뒤로 갈수록 넓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 막힘을 생각했을 때는 이 앞쪽에 점막이 수축하는 게 굉장히 코 증상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앞쪽이 중요한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 뒤쪽에 물혹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그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뒤쪽까지 분사가 되는 게 좋죠. 그런데 그 보통 이제 이 노즐 자체, 이거는 이제 한두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 노즐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서 코 점막을 자극하는 건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한 그 코끝에 살짝 닿을 정도로 해서 그 입구가 막히지 않은 정도에서 분사하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코가 이게 콧구멍이 있으면 코 가운데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를 이 코 가운데 칸막이 쪽으로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냥 벽이니까 또 이게 자주 반복하다 보면 코 점막을 너무 이제 가운데 칸막이를 손상시켜서 뭐 가피나 출혈 같은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쪽 코의 그쪽 눈끝 쪽, 눈 안쪽 끝 쪽을 향해서 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어요.